당연히 금폐장도 빼줘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협의를 했던 인용됐던 협의에서 차량기지를 개발할 때 차량기지 부지 개발할 때 금폐장 부지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을 만들어주기로 하겠던 거죠. 금폐장을 지금 당장 한다고 뭐 예를 들면 올해 옮겨준다고 해서 또 처리해준다고 해서 내년부터 당장 5호선이 삭제하느냐? 아닙니다. 금폐장이 지금에 계속 남아있다고 해서 뭐 내후년부터 5호선 삭제를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폐장은 마지막 순간에 차량기지가 이전해야지 거기 일대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기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발 못하잖아요. 그러니 차량기지가 이전할 때 언제 합니까? 차량기지는 노선이 다 돼야 이전합니다. 아시겠지만 미리 조성을 합니다만 노선이 다 돼야 됩니다. 노선이 안 걸리는 차량기지 어떻게 먼저 이전합니까? 아니요. 5호선과 관계없이 5호선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금폐장 관계없이. 왜냐하면 처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시간의 문제를 금폐장 문제가 5호선의 시간 타임 스케줄에 영향을 줄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차량 기지를 이전할 때 이전하면 그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부지를. 그 개발할 때 금폐장 부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폐장은 지금 우리가 뭐 내년에 뭘 하든지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스케줄상 뭐 조금 서두르긴 해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장 2029년도에 차량 기지가 통일하고 그게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2029년도에 그 금폐장 부지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뭐 부지 설정하든 계획을 하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정해질 필요는 없다. 그 마지막 타임에 우리가 차량 기지가 빠질 때 금폐장도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이 됐던 이전이죠. 거기에 합의했던 거죠. 근데 예를 노선이 다 다른 금폐장을 들어올 때 만약에 개발 안 하고 이전해야 한다면 들어올 때 노선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지금 하죠. 근데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노선이 깔린 다음에 금폐장을 옮기고 들어가셨는데 금폐장을 옮기고 주민이 합의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저희는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만약에 주민들 그거 가지고 내보고 투표할 자신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금폐장에 이전을 하거나 계획을 차는 문제가 이것이 주민들의 100% 주민투표를 통해야 된다는 사업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을 수 있어요. 자, 금폐장 우리가 처리 못하면 5호선 환성합니다. 가장마찬가지에 대해서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그까지 그 문제도 없는 거 금폐장 차로 가는 게 많아요. 이게 별로 환경시설 피해시설이 아니에요. 이제 차가 다 된단 말이에요. 뚜껑 덮고 버리면 그냥 공장입니다. 차고 공장. 이런 정도의 금폐장 시설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길도 도심을 다니는 게 아니라 외곽을 통해서 시민들 지금 느끼지도 못한 도로를 다니도록 해서 조성하는데 그렇게 조성해주면서 5호선을 갖다가 직접 연장해서 끌고 올 거냐? 또는 금폐장도 차고도 싫고 금폐장 필요 없고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우리 그냥 마마차에 환승합시다. 할 건지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럼 이 5호선 6,000평짜리 금폐장을 가지고 이 뚜껑 덮어지는 6,000평이 해로운지 한강 EMP가 지금 15,000평이 대변이 있는데 저게 해로운지 따져봐야죠. 그러면 6,000평짜리 뚜껑 덮여진 금폐장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 가서 뭐 해야 된답니까? 대변에 가서 15,000평짜리 한강 EMP 피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되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주민들이 되게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정말 신경 쓸 것 같으면 지금 50만이 가서 대륙에 가서 한강에 가서 데모해요. 그건 뚜껑도 없습니다. 나대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받은 곳이라서.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면서 얼른 6,000평짜리 그것도 뚜껑 덮여서 오는 이 금폐장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론을 필요하다 공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합니다. 서울이 네, 지하철 5호선과 검폐장에 대한 논의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건국경제 고려위원장 기자입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있는데요. 김포시를 제가 둘러보면 정말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천연의 지적 요건을 갖고 있다. 그 첫째가 대명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정원 도시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 또 인근에는 강화에 화계정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화계정원 오픈할 때 가봤는데요. 구름대같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항을 제가 가보니까 어시장 새 건물을 갖다가 조성해 놨는데 그 어시장은 지금 거의 휴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해서 어시장을 살리고 그다음에 그 폐군함을 또 활용해서 갖다 놨는데 그 일대를 갖다가 항구와 정원이 플러스되는 관광 르네상스를 갖다가 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명항 제가 국가항 기준 받아서 이제 300억 예산 투입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도 며칠 전에 그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정원 저는 정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김포가 이제 그 대명항 쪽은 저희가 차츰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정원이라든지 공원화된 공원 소공원이라도 이런 것이 도심에 많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바로 도시 많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곳곳에 녹지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길 주변으로 이제 그런 시설들, 수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좀 예쁜 정원들 꾸며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 계획은 저희가 하천과에서 중심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명항에 관한 문제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능할지는 좀 타진해서 후에 좀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도시인 건 맞나 봅니다. 질문하신 것도 많고 한데 지금 시간이 22분입니다. 그래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운데 노정주 중관님 여기일보 양현창입니다. 한참 기다리는 여쭙고 싶은 걸 앞에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공기관 혁신안을 가지고 상하가 행자부에 혁신안을 제출했죠.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왔는지 궁금하고, 그게 확정됐을 때 우리 산업기반장들을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랫동안 김포시 도심의 가장 큰 고착 문제가 흑변동 전통시장입니다. 김포시에서 이거 이전 계획도 갖고 준비됐었습니다. 요즘 조행이 됐는데 이 전통시장, 상설시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작년 그 공공기관 혁신안 행정부가 결정해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획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각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고, 저희 공공기관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없애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려면 그럼 저희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의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저희가 하기 나름이죠. 그죠?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 결정해서 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 확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없애겠다. 그러면은 산업진흥원 우리가 없애는 거지. 행정부에서 산업진흥원 없애도록 다 결정을 내려갖고 너네로 하여금 반드시 없애라.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에 냈던 계획안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시간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그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가 되면 그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로부터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전통시장에 대한 우일장 상수라는 뭐 예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것은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상설시장을 만들어주는 건 맞다. 맞는데 어디에 어떻게 언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전에 이제 구상한 게 종합운동장을 이주의 부지를 이전해서 새로 조성을 하면 거기에 각종 상업시설과 상설시장을 짓고 사람들이 한적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상설시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치하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상설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저희는 그쪽에 잡아서 상설시장하고 스포츠 컴플렉스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스포츠 센터 이런 것들 다 직결시켜가지고 물론 사무실도 들어갑니다. 주택도 들어가겠죠. 이런 거 묶어서 저희가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쭈에 이제 뭐 얘기하고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니, 산하기관을 결정을 지면 그 산하기관장들 인사를 만약 저희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산하기관장이 이제 조치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뭐 임기가 정해진 산하기관에 이래서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최종적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의견 통과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딱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맞아요. 잠깐만. 아니 신현 기자회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정신 약속 시간이라든가 일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깐 알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주시죠. 경희대구 김성수입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구례마산 국유지 활용 계획을 러프하게 발표를 했는데 평소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CCP 구상하시던 게 국유지의 결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분이 거기가 어떻게 활용되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주시겠어요? 구례동 마산동 부분인데 구례동은 망한 직접점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옆에 지식산업센터로 발표해서 여기는 뭐 포장에 다들 첨단 산업 시설 들어옵니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반드시 첨단 산업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교통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고 마산동은 이제 한 8,000층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재부 설치할 때 문화 중심의 시설들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CCT를 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마산동에 CCT 형태의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업성도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뭐 CCT라고 들어간다는 마산동인데 제가 CCT랑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또 추가 질의를 받으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팁을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으로 안내주십시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 15신문의 장사업자입니다. 아까 그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 하신 건데요. 그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노인 문제 복지사가 100명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전화부터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그 보조금 시도기 매칭 보조금 사업이 전부 경기도의 지역에 수반되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에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세심한 부분부터 좀 개선을 했으면 예정입니다. 네, 예산이 서울 지역의 예산이 된다고 이거 무슨 말이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게 우기가 되면 경기도는 이렇게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인구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 간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보조금 간다 그런 일 없을 텐데 이제 그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을 이제 기부에 있는 단체나 시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이걸 맡아 있기 때문에 간다.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기업에 간다. 그럼 제가 좀 내용이 좀
그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충분하면 복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복지는 해도 끝이 없고 재원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시민들에게 만 원씩 주는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살아서 좀 10만 원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주지 말자. 이게 선택적 복지 아닙니까? 저희가 보면 특별히 이제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사도 당연히 저희가 돌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부동사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50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라든지 제가 일례를 들면 그겁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7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수당을 더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30년, 40년 더 사실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들을 때는 자금에 생각하고 이런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다들 이제 경제적 더 어려우니까 젊은 세대 분들은 이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지금 나가니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곳에 드리자. 10만 원 드릴 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드리시죠. 구조를 만들까. 더 드리자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없어도 괜찮은 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다면 이것을 줄여서 좀 드리자면 다시 물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이쪽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면. 네, 우리 지금 하는 겁니다. 먼저 무인기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김포에서 공식적으로 같은 게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어떤 정서의 목소리가 아니면 학교를 연결했던 무인기였다면 굉장히 큰 분명 사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쪽에다 어떤 반응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표현하고 계신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제가 이제 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군사 남북 합의를 어긴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국방부에서 저희가 만약에 아직 좀 국방부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상황이 문제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했고요. 저희가 연락받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지가 됐으면 수고가 없겠죠. 그랬을 텐데 이미 못했고 이것이 한 3, 400m 상공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실 발견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가 군에서 앞으로 이걸 천천히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설을 갖추거나 하면은 저희한테는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군대가 빠가지 못한 문제는 저희가 군대보다 더 이렇게 문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연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처음부터 손을 들었는데, 네, 저에게 좀 기회 주십시오. 네. 동물, 동물을 특히 이제 반려동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이게 동물이 아니에요. 반려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반려자의 형태로 동물을 보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어르신 죽을 때까지 제가 각종 동물 보호정책, 사람의 보호정책, 복지정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동물한테 넣어주면 됩니다. 의료시설 연락한 곳에 보건소 지어주죠. 체력 약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체력단련장 지어주죠. 운동장 지어주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골장도 지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 생애를 사람이랑 같이 보고 저희가 동물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편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김포다. 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저희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여전에다가 반려동물 생활학교를 예, 만들었죠. 그 유기견들 모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유기견은 한 600마리 정도, 유기묘까지 합쳐서 한 60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도 있고요.
또그 외에 이제 문화센터 해갖고 저는 뭐 애견 그 동물 병원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김포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멀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 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면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생애 처음부터 사이트를 준비하는데 제가 하는 것도 말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이번에는 용인에 있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멀잖아요. 그럼 우리 옆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관리하는 거 제일 할 건데 순차적으로 이걸 사람처럼 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동물병원, 병원 주민한테 동물 보건소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휘를 할 수 있는 저렴하게. 그리고 관련된 시설 옆에 집단화해가지고 직접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와서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포에는 5군데 그 동물 확산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촬영장을 늘리는 문제는 수요를 봐야겠죠. 근데 다만 더욱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 질의를 마쳐야 될 게 지금 잠깐만요. 기자간담회 끝나고 떡볶이 준비됐어요. 떡볶이 지금 부르고 있다고 전화 와서 네,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자, 저 처음부터 손을 들었고, 죄송합니다. 자, 손을 처음부터 들고 있는 사람 사정을 해도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은 신년 기재회견의 시간을 정하고 뭘 정하고 그거는 동안한 도시에서 너무나 자세 안 해. 그다음에 기재회견 하면서 자료도 없고 영상도 비치려고 기자님이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요일고 시간을 기자인데요. 감사 작년에 감사 담당한 그 개방령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홍보 담당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있지 않고 이 역시 개방령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 담당관이 개방령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은 김포시 공직자들한테 그만큼 승진의 기회도 줄어드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김포시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시장 개인 홍보에 치중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홍보 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 그만큼 제가 김포시 공직자들의 승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진기의 성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담당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계속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과 개방직 공무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 개방직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방직으로 승인한다고 해서 끝내 10년, 20년 계속 개방직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조류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외부 사람 연결해놓고 어차피 이게 머무르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교류할 수 있는 그때가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개방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승진 기회는 이번에 승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2년 뒤에 4년 뒤에도 승진 기회가 없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의 승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시청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 제가 여기 와서 봤거든요. 밖에서 보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훈련도 많이 하고, 정말 전국 체결하는 거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약해 보여서 이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에서 지금까지 홍보 담당관을 물어보지 마실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 했습니다. 시장 홍보하지 마라. 시장 홍보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 띄워줘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김포시청이 하는 일을 정말 더 홍보해주고 싶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밤잠 못자고 고민하고 있구나.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 홍보하러 한번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시장 홍보, 왜 그때 뭐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솔직히 시장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궁금증은요, 정말 시장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고, 시청이 뭐 하는지 안 알려지니까 도대체 시장이 뭐 하는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담당을 개방돼서 좀 더 확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 시장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1800명, 2000년대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김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시민한테 보다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택한 것이 홍보 담당관입니다. 홍보 담당관은 저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시청 홍보관. 그리고 김포군, 내가 밖에 가서 들었을 때 절망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김포군이라고 보도자료 쓰는 거 기겁했습니다. 김포가 워낙 지각적으로 이게 지리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김포하면 김포청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저 50만 명만 전국에서 18번째로 큰 도시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보다는 정말 이제 국민들 상대로 저는 김포를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네트워킹이 많고 대외적으로 뻗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좀 활용할 수 있고 좀 이런 민간 능력이 그래서 공무원들 이렇게보다는 공직자보다는 이제 공직자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의 능력이 좋아요. 근데 익히고 적응하고 붓을 벌기 때문에 근데 민간 영역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민간 영역의 능력도 조금 수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련이 끝나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도약하면 또다시 증상 갔다가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성립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그 홍보 담당을 뽑는 이유는 시장 홍보용이 아닙니다. 김정혜 담당을 꾸준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올 때마다 시장 홍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특징비를 쓰지 마라. 어디 가서 시장 얼굴 내밀지 마라. 내가 누군지 누구 알아서 사람들 뭐 하냐. 시청이 하는 일 열심히 해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또 이제 뭐 나가면 또 공직자를 보겠지만 제가 이제 홍보 담당을 하고 홍보 개방지 확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시청 공무원들 위해서 그리고 김포 전체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저기 뒤에 먼저 대기하실 분부터 하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손 들었어요. 네. 들으세요. 네, 제가 제가 처음부터 손을 들었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하시죠. 국적급 퇴직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조정하고 근로교육을 하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공무원 행동 경영 규칙에 따르면 규정에 직무 관련자 대표와 공무원이 공평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현직 간부와 수차례 정리한다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 규정에 위반되는 건지 아니면 법 규정을 피해서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에서 김포시는 4등으로 취하하기로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외부 청년도 평가에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 분야에서 취하하기 4점 부상을 받았습니다. 김포시의 투명성과 공무원 청년 기준에서 또 사건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 퇴직 공무원의 이런 노리 의혹 이런 데서 어떤 표현이신지 규정은 어떻게 돼 있고